제가 어저께 그리고 이틀 전에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냐면 제가 매장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단 오프라인 매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화가 계속 오는 게 집 여기 이 매장을 매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매도. 내가 먼저 내놓지 않았는데 먼저 와서 매도를 하라. 그런 연락을 역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거의 한 3번 정도. 한 번은 이 매장, 두 번은 이쪽 매장에서 계속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유는 즉슨 뭘까요? 답은 하나죠. 자, 거리두기 해제, 그 다음에 인원 제한, 그 다음에 뭐 영업시간 제한, 이제 마스크도 벗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제 풀리고 존나 버티고 모든 상황이 이제 해결되는 데쯤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사람들 소비 심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장사를 해보겠다. 권리금 싸게 후려쳐서 해보겠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어림없죠. 그런 낮은 권리금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업 규제가 심했던 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에 내놨던 그 권리금에다가 그 권리금 생각해서 인수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자, 오늘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직장이당 어떤 본업에 주소득이 있어요. 주소득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죠. 뭐 보험비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뭐 대출도 있으면 대출도 내고 용돈도 쓰고 식비도 내고 이것저것 공과금도 내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 내고 남는 돈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소한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병행을 했습니다. 투자를 병행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 채를 장만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장만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 한 채. 근데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 만족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한 채를 하신 분은 이왕이면 두 채가 되고 싶고, 두 채가 되신 분들은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이런 식으로 내 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본능과 욕심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채 혹은 두 채까지는 나의 시드머니로 투자를 했어. 내가 정말로 진짜 안 놀러가고 아껴가면서 적금 깨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상부터는 무슨 돈을 할 거냔 말이죠. 무슨 돈. 내가 무슨 돈을 할 거냔 말이죠. 이거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월 현금 흐름이 이제는 중요하다. 월 현금 흐름이. 자, 이 코로나가 풀리고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고 이렇게 이제 소비 심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제가 영상을 찍은 적도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자,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직장 외에 월 현금 흐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현금 흐름 확보가 돼야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 월급 가지고 또 그걸로 계속 재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돈을 이 월 현금 흐름에서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집은 한 채, 두 채, 세 채가 있든 간에 각종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변수죠?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 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아니면 세금, 재산세, 토지세, 뭐 종부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각종 세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2년 후, 4년 후에 돌아오는 그 다음에 전세 반환 보증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세금과 변수와 그런 수리 비용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간에 월급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의 리스크, 상황, 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이래서 리스크 합량에서 각종 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500만 원이야. 500만 원인데 월 현금 흐름이 500만 원에도 생겼어. 이 500만 원 가지고 상황 자체가 리스크를 할 수 있고 투자적인 돈을 모을 수가 있고, 내가 투자를 한 3개월 정도 모으면 1,500 정도가 모으잖아요. 그죠? 1,500 정도가 모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용이든 사채든 뭔가가 대출을 일으켜서 그 이자가 몇 프로든 간에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왜? 내가 실질적으로 연 이율
뭐 8%나 10%짜리 다시 3천만 원짜리 받아도 내가 4,500만 원 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투자를 했는데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왜? 내가 8%에서 10% 3천만 원 받았죠. 3천만 원 받아도 두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3천만 원에 8%면 240만 원이잖아요. 한 달 벌어들인 거에 반절도 안 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고 깡다구 있게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파트를 한 채 사고 또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또 자산이 또 네 채 다섯 채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월 현금은 확보가 되면 기본적으로 대출 같은 것도 끌어당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범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제가 직장 다니는 거 외에 직장 월급이 뭐 적고 많고 적당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모자라겠죠. 직장 월급 외에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그 수입원, 그러니까 다른 수입원을 증대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는 게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뭐 나중에 또 해야겠죠. 뭐 유료 강의라든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방식으로든지 계속적으로 풀어야겠죠. 유튜브 방식에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할 얘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영상을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